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과의 경기에 이어 성남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임중용 감독 대행 체제 이후에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7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한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반등의 활로를 찾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그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과 손수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성남전 인천 직접 보셨죠? 네. 예,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현장 분위기도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만큼 인천의 경기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분위기가 우리 오늘 지지는 않겠다. 굉장히 안정적이겠다라는 경기 집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실예로 성남이 몰아붙이고 인천도 몰아붙이긴 했지만 양팀 다 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양팀 모두 열정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뛰어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질타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인천이 승점 1점, 무실점에 따른 측면까지 일거양득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아쉬움 조금 남겨두고 좋은 평가를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0대0 경기 참 재미없는 경기일 수 있는데 전 0대0 경기가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글쎄요, 과거에 본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울과의 경기도 사실은 0대0으로 비겼는데 서울과의 경기하고 좀 달랐죠?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정 경기와 홈 경기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울전은 지면 안 된다. 지지 말자. 일단 실점하지 말자. 잘 되면 승점 1점 얻어가자. 이런 기조였다면 이번 성남전은 물론 수비에 치중을 하고 두텁게 수비벽을 쌓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겨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포메이션을 보더라도 약간 그래도 서울전보다는 좀 전진하는 그런 측면들이 보였고요. 그런데 결과에 일단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0대0 무승부에. 왜냐하면 이 성남이 이번에 승격한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아니 승격팀을 이겨야지 우리가 잔류하지 왜 성남을 못 이기냐, 왜 성남 상대로 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경기를 했냐라고 질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성남이 인천보다 강팀입니다. 멤버들, 경기에 뛸 수 있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수준을 보더라도 성남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조직력 측면도 성남이 인천보다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독, 남길 감독이 긴 시간 동안 팀을 잘 만들었고요. 게다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선수들의 개인기, 특히 패스가 왔을 때 터치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인사이드 땅볼 패스 하는 거, 그런 부분, 또 원투 패스가 나가는 것들, 이런 게 성남이 인천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인천전 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게 또 이번에 성적으로도 순위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준용 감독 대행이 수비에 무게를 둔 전술을 잘 세웠고 선수들이 잘 이행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인천 성남전은 젊은 감독들이었죠. 남길 감독하고 임준용 감독, 74년생, 75년생. 젊은 감독들의 어떤 지략 대결 관심을 모았는데 임준용 감독이 이제 허를 친 것 같아요. 수비에 치중할 것이라고 생각들 했는데 포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감독의 지략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서울전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다만 윙 공격수, 윙어들이 사실상 많이 내려와서 6명이 이제 그렇죠. 수비벽을 구축한 건데 포백이지만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공격적인 포백도 있고 수비적인 포백도 있고 사실상의 식스백도 있고 많거든요. 뭐 중앙 수비 2명 남겨놓고 양쪽 측면 수비수들이 사실상의 윙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서울전에 비해서는 이번 성남전은 그래도 공격에 약간 신경을 더 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를 냈느냐, 그 부분은 평가는 또 별개가 되겠고요. 이번에 수비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의 잔류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광주에서 이적해온 정동윤 선수. 이 정동윤 선수가 사실 작년 그 후반기에 거의 MVP급의 활약을 했어요. 팬들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 수비진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지훈련 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출전을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 측면 수비가 흔들리고 중앙 수비가 흔들리고 팀까지 다 흔들렸는데 교체 출전 후에 이제 첫 선발 출장은 지난 경기 했거든요.
부상당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그 폼만 유지해 준다면 앞으로 인천의 오른쪽 수비는 정동윤의 몫이다. 정동윤 선수에게 큰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인천이 아주 실점을 많이 했어요. 실점으로 따지면은 뭐 경남 다음으로 제주하고 최하위인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에는 뭐 식스백을 들고 나왔죠. 이번에 포백에서도 네. 실점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때 수비 좀 안정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너무 안정감을 찾게 그 자기 옷을 잘 입혀놨고요. 특히 지난 경기 가장 재밌었던 건 인천에서 스위치 플레이라고 하면 공격수들이 좌우를 바꾸는 형태 외에는 잘 못 봤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스위치는 좌우가 아니라 전후를 바꾸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김진야와 김동민 선수가 네. 저는 처음에 이 선수들이 축구화를 같은 초록색 축구화를 신었거든요. 네. 이것까지 전술이지 않았을까? 김진야가 올라갔는지 김동민이 올라갔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상대 수비수들을 괴롭혔다. 안정화된 수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상대 뒷공간을 노려서 공격까지 성공하자라는 그런 전술이 보였던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특히 말씀해 주신 정동윤 선수가 전방에 있다가 후방으로 또 백업도 해주고 이거 수비수들이 전진 배치해 놨다고 해서 이거 자칫 식스백 수비수가 10명이 다 박살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서울전과 다르게 이번 성남전은 수비수들이 앞에 올라가서 상대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안정화 백포라인 변칙의 감독 임중용의 변칙 전술이 아닐까. 변칙 전술의 승리, 물론 승점 선점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승점 1점이지 않을까 예측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 수비는 이제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득점도 지금 제가 득점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최하위예요. 예, 제주가 8골 넣었는데 제주가 지금 최하위지 않습니까? 저 4골밖에 못 넣었어요. 공격력 이거 어떻게 좀 배가 시켜야 될까요? 공격력을 배가를 시키는 방법은 이건 인천 팬들이라면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별명이 많았습니다. 소총부대 혹은 소녀슛. 그러니까 문전 앞에서만 가면 그렇게 소심해지고 얌전해지고 예뻐져요. 오히려 터프해지고 더 와일드하게 상대를 좀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특성이 인천이었거든요. 작년에 무고사라고 하는 걸출한 킬러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줬는데 지금 좀 무고사가 또 부상으로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이 할 수 있는 방법의 모든 것을 좀 동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좀 지금 꽁푸엉, 하마드, 허영준 다 교체 명단에도 이름이 없거든요. 이것도 임중현 감독이 아마 리그를 또 인천을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답안지가 없습니다. 무고사, 남준재가 빠져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온다고 해서 과연 소총부대의 면모가 바뀔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바라는 건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 가되 이 안에서 해결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무고사와 남준재가 오면 공격력의 배가 되는 걸 노려야지 지금 나오지 못한 선수들을 자꾸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력 배가의 어떤 궁극적인 그 목표는 지금 있는 11명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캐내고 그 다음에 부상 복귀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게 그게 지금 가장 지향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선수들이 문전 앞에서 슛을 너무 아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체말로 아끼다가 뭐 된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좀 과경한 수치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무고사 그다음에 남준재 최고의 공격수들이 부상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득점의 기근 현상을 좀 겪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거라고 해서 이제 득점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묘수가 없죠. 네, 묘수가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인천에 묘수가 있었던 시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 오면은 그래도 작년 수준의 어떤 공격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건데요. 팬 입장에서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지난 시즌까지 맹활약하다가 올 시즌에 어떤 이유로든 팀을 떠난 선수를 다시 떠오르기가 싫어요.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번 시즌은 그 빈자리가 유독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길라르 선수가 제주로 이적하면서 이제 임대 복귀했다가 제주로 가면서 하마드 선수를 영입했는데 저희도 이제 일반 팬들도 아길라르 정도의 선수겠지.
그 정도의 경기라고 보여주겠지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산이 크게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서민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허용주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근데 허용주 선수가 문선민 선수의 작년 어떤 경기력만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계산이 약간 착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문창진 선수가 이제 정상 가동된다면 인천 공격진에서 부족한 게 창의력인데요. 그리고 자율성이고 뭔가 통통 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패스가 나오고 과감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문창진 선수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하지만 아직도 인천 출신의 김승용 선수는 서울전에서는 또 측면 수비로 교체 투입됐습니다만 막판에 이번에는 측면 공격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몸이 좀 무거운 모습이 좀 보였다.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성남이 수비를 잘해요. 잘하는데 잘한 것 중에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반칙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리한 파울을 하고요. 또 경고받지 않을 정도의 과감한 파울을 해서 공격수 기를 죽이고 그리고 또 신체적인 타격도 주면서 아주 그런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파울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인천 수비수도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인천 공격수들은 잘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련함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 성남전 우리 공격진이 성남의 그런 아주 공격적이고 지능적인 파울에 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마 코칭 스텝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공격 선수들의 부상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창진 선수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적어놨거든요. 네. 문창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딱 적어놨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문창진 선수의 플레이가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볼 터치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지만 어떤 공격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설가님은 어떤 선수가 좀 기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11명, 특히 교체 선수까지 포함한 이 안에서는 문창진이 가장 빛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 교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체 선수들이 가장 오해받는 게 뭐냐면 야 너네들은 체력이 많이 남았잖아. 왜 더 열심히 못해?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45분을 뛴 선수들은 이미 숨통이 한번 튀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밖에서 몸을 푼다고 해도 이게 실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창진은 경기 흐름을 그대로 읽고 들어와서 경기 템포를 더 빠르게 한 단계 기업을 할 수 있는 선수였어요. 그게 충분히 보였고 문창진이 선발을 출전한다면 아마 상대 감독들은 더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의 상황에서 기대하는 선수는 문창진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과거에 뭐 태극마크도 달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실력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 그 인천에 이제 선발로 나오면 좋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에 이제 콩펑 선수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플레이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임중용 감독 체제에 들어오면서 글쎄 본인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중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2경기 연속 못 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인천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고 또 인천의 성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보면 어떤 체력적 또는 체격적인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대 수비수보다 월등히 빠른 스피드 또는 상대 수비수를 이용할 수 있는 영리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 이런 점을 아마 코칭 스텝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책을 세울 것 같은데 특히 임중용 감독 등이 콩펑 선수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현재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재무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자국 대표팀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습니다. 또 그런 역할에 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적한 후에 리그가 달라지고 팀이 달라지고 수준이 물론 다르지만 선발 출전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교체로 나와도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하고 또 팀 전술에 있어서 약간 좀 겉도는 느낌도 들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그런 팀 사정상 콩펑 선수에게 큰 기회를 또 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거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현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기량이 또 출중한 선수고 또 이제 충분히 K리그에서도
어떤 두각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인 기량들은 있거든요. 그 개인 기량들을 단점을 극복하면서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지, 쓰임새, 선발이 좋은지, 교체가 좋은지, 포지션은 어디가 적합한지 이 부분을 코칭 스태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베테랑 팬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출전하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콩폰 선수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올렸는데 16만 이상의 조회수, 엄청난 조회수. 그만큼 보시는 분들 베트남에서 다 보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출전을 못 하고 있어서 이 콩폰 선수의 어떤 활용도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꽁푸옹 선수 자체가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꽁푸옹도 아직 어린 선수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급해해서 괜히 성질 부리고 짜증이 내면 본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먼저 꽁푸옹 선수가 조금 더 그래 아직은 내가 좀 더 만들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선발 출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꽁푸옹 스스로가 조금 더 여유를 갖기를 좀 바래요. 그리고 나서 꽁푸옹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들이 이제 알아줄 때가 있어요. 제가 저 위치에서 공받는 게 가장 좋구나. 근데 그건 연습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꽁푸 선수는 연습 경기를 굉장히 실전처럼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 교체 명단에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우리 꽁푸옹은 저 위치에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보고 그쪽으로 패스를 주는 그 타이밍.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꽁푸옹의 안정감, 꽁푸옹의 이 실력을 끌어내는 건 본인 스스로가 먼저 준비를 많이 좀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 선수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꽁푸옹 선수가 연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임중혁 감독의 눈에 들만한 어떤 그 결과물, 그게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멘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연습 때 밝은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임중혁 감독의 눈에 들게 된다면 충분히 꽁푸옹도 활용 가치도가 높은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훈련장에 한 달 전에 가서 콩폰 선수를 만난 기억이 나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그 팀원들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농담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 이제 출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멘탈적인 부분에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베트남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원FC가 5월 5일 경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향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자, 강원FC 어떤 팀이에요? 일단 강원FC가 저희 작년에 정말 저희한테 수모를 안겨준 그런 팀입니다. 정말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참패를 안겨준 팀인데 올 시즌 특히 5월 5일의 강원은 지금은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인천의 이 수비 안정감과 강원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한 모습이 조금 사라진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강원의 에이스인 제리치가 이게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뀐 게 아니라 너무 골키터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감독의 어떤 성향과 안 맞는지 어떤지 여론의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해요. 특히 지난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이렇게 심판과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으면서 내적으로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음이 보여요. 인천이 지금 수비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남전에서 역습 전환이 되고 전개 과정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썰어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선 굵게 한 방으로 올려준 게 아니라 경기장을 크게 썰어가면서 성남을 괴롭히는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강원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그런 역습 상황이었고 전개 스피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강원을 인천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예측이 돼요. 다득점 경기는 안 나오겠지만 인천이 선제골을 넣고 박스 안에 11명이 다 들어가서 지킨다면 저는 1대0 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강원도 지금 실점이 12점이나 돼요. 허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원을 잡기 위한 어떤 필승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버텼는데 강원전에서도 무실점을 하자는 그런 각오를 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승리라는 게
뭐 다실점을 하고도 그보다 한 골 더 넣으면 이기기는 하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의 공격력을 감안해 보자면 여러 골을 실점했을 때 역전해서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설령 이기지 못하고 승점 1점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우선 수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원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경계해야 될 선수들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김지현 선수가 3골로 팀 내 득점 1위거든요. 네. 용병들은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그래서 뭐 김지현 선수, 김현욱 선수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좀 잘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원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선수, 뭐 정석화 선수라든지 오범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천에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 FC를 이기면 순위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중위권 도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 지난해 잔류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천이.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않으려면 이번 강원 FC를 이기면 어떤 뭐 좋은 결과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초반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잔류왕, 뭐 생존왕 이런 말 버리자. 근데 그냥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면 막판에 뒷심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애간장을 태웠는데 이번 강원전을 이기면 윗팀하고 승점이 이제 뭐 3점 이내기 때문에 같아져요. 네,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원전을 이겨야 하는 또 필승 이렇게 가슴에 새겨야 될 이유가 막판에 가서 좀 가슴 졸이게 하지 말고 강원전을 빨리 좀 이겨놓고 좀 편안하게 제가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파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말고 꾸준히 파리하려면 이번 강원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바로 위가 지금 수원인데 수원도 이기면 또 뭐 12점이 되기 때문에 뭐 수원이 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자, 뭐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무실점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경기 역시 1대0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1대0 승리요? 네. 네.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 지금 제 심정이 그 박항서 감독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랑 4강에 붙었을 때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1대0 승리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손철민 해설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1대0 승리 아주 이건 과감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예측을 잘 안 하는데 1대0 승리를 진짜 예측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는 1대0이고 손설 변호사는 네, 1대0이었는데 그럼 다 1대0이에요? 좀 바꿀까요? 제가 2대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2대0 아니면 1대0 나는 걸로. 자, 그럼 다음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 누가 될 건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1대0 승리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골을 넣은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가 되겠죠. 가장 근접한 게 조심스럽게 이준석 예측해봅니다. 지난 성남전에서 예측 못한 각도에서 예측 못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슈팅을 날렸거든요. 골대 상단으로 가긴 했지만 맨 오브 더 매치를 예측하는 건 지금 제 생애 처음이거든요. 이준석을 예측해봅니다. 그래요. 이준석 선수 선발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후반에 교체로 나올 것 같은데 글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우리 손 변호사님은 누구를 볼까요? 무고사 선수가 부상 복귀해서 바로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전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좀 문창진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문창진 선수가 강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친정팀을 향한 어떤 동기부여가 또 강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문창진 선수가 점점 몸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90분을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후반에 교체 투입된다 하더라도 상대방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창진 선수를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저랑 굉장히 많이 걸린 제가 문창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문창진이라고. 예, 저도 다음에 최우 선수는 문창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다음 경기에 문창진 선수가 골이나 어시스트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다음 원정 경기 나가는 우리 인천 선수들에게 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져도 됩니다. 승점 1점, 3점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연습한 만큼 100% 기량을 모두 발휘해 주세요.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기량을 모두 마음껏 만개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쓰러지지 않을지언정. 굉장히 좋은 단어 있는데.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에 7대0으로 진 곳이고요. 그 후에 또 3대2로 이겼습니다. 한 번씩 1승 1패를 거둔 곳이 바로 그 춘천 경기장인데요. 올해는 첫 경기부터 좀 영광의 땅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에 승리를 할 것으로 믿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슈토크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유튜브 북인천 방송,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